먼저 아까 미처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좀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저희 최준용 조합원님께 한번 먼저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나선다는 게 좀 정신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걸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설명이 들어갈게요.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도대체 뭐냐? 네, 저는 그 본질에 대한 알맹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여태껏은 포장지만 봐왔어요. 서울시 홍보든 아니면 뭐 업체들 홍보든 그 것만 봤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과자잖아요. 우리가 어떤 알맹이를 먹을까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포장지만 보다가 나중에 한 2년 뒤쯤 되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걸 하고 나면 각 집마다 이제 개별 영수증이 갑니다. 당신은 얼마입니다, 분담금이 얼마입니다 이러고 가는데, 포장지만 보시다가 그거 보시면 황당하시단 말이에요. 이거 사기당한 거랑 집에 다를 게 없어요. 그때 가서 내가 듣던 거랑 다른데? 이러시면 다 이제 황당하시다고. 근데 지금이라도 그 포장지 걷어내고 그 안에 알맹이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 모아타운이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선 첫 번째 정비사업이란 뭔가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게 정비사업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 요거 한번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살아계셔. 네. 그래서 첫 번째 정비사업 절차를 알면 저희가 좀 이해가 가는데, 정비사업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요,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받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고,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착공, 분양하고, 그리고 입주하고, 이제 준공하고 입주하고, 그리고 해상 청산까지 하면 끝납니다. 이러면 또 바로 생각 드시죠. 뭔 소리야? 네. 근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하나씩.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건 아까 최준용 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12가지 정도 사안을 정해요. 근데 우리는 2가지만 알면 돼요. 2가지. 첫 번째, 구역 지정. 두 번째, 기준하고 제한을 설정한다. 뭐 다양한 걸 합니다, 정말. 근데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게, 여기서 뭘 사업을 하려면 경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울타리를 쳐줘야 그 안에 돼지가 몇 마리인지 셀 수 있잖아요. 네. 그 조합원들이 몇 명이 셀 수 있으니까 그 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 그러고 나면 기준하고 제한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하고 제한이 뭐냐?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 층수 제한은 어떻게 나올지, 용적률은 어떻게 나올지, 범폐율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정해줘요. 이거 어디서 한다? 관에서. 뭐 시도지사가 뭐 5년에서 10년,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단위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준하고 제한을 설정해주고 구역을 결정을 해줘요. 그럼 어디서 사업할지가 결정이 됐죠. 그럼 우리는 뭘 하려는 거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회사를 차려야겠죠. 그게 조합이에요. 그 목적을 위한 거. 근데 그 조합이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추진위라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그러면 추진이라는 거를 구성을 하면, 이 추진이라는 거는 뭐 보면 한시적이고 명시적인 단체다 이런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그냥 목적이 하나뿐인 거예요. 그냥 얘는 한 놈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조합이 설립이 되면 자동 소멸해요. 굳이 해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진이라고 나면 이제 조합 설립했죠, 회사 차렸죠. 그럼 이제 아파트를 져야겠죠. 그걸 짓기 위해서 하는 게 건축심의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찍고 넘어가 드리면, 여기 인가 있고 심의 있고 인가 있고 인가 있고, 여기 제가 지금 좀 줄여놨지만 착공도 신고해야 되고 뭐 준공도 신고해야 되고 다 뒤에 하나씩 붙어 있죠. 그러니까 관의 허락을 받아야지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립총회 하면 조합 설립됐다라고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창립총회라는 거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보충 서류를 만들기 위한 그냥 이벤트예요. 네.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10,000번 해도 관에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합 설립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누가 와가지고 뭐 옆에도 다 했어요, 창립총회도 다 했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네. 이거 사인하세요. 네.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가를 다 받아야 되고, 항상 이거예요. 이게 이 전체 단계가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는다.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는다. 그럼 건축 심의는 이제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설계가 있어야겠죠. 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짓겠다. 예. 그 그림을 짓고 나면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이것도 말이 어렵죠. 이거 잘라서 말하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은 2단계에서는 이제 앞에 그림은 나왔잖아요. 그럼 그 그림에 들어가는 자재가 뭐 얼마죠? 뭐 철근이 얼마인지, 시멘트가 얼마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요. 이게 저희만 해도 5천억 가까운 사업이에요. 막 둔촌 같은 데 가면 조 단위로 넘어가죠. 네. 이런 거 그냥 뭐 대충 아파트 지을 건데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세세하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걸 검토받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걸 가요. 그럼 이 관리처분 계획도 말이 어렵죠.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계획인데,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주 철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말씀드렸죠? 계획 세우고 검토받는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절차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늘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주 언제 해요? 분담금 얼마 나와요? 요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때. 이제 이주하려면 일단 누가 이주할지가 결정돼야겠죠. 그리고 누가 분양을 받을 거고, 조합원 분양을 누가 받을 거고, 누가 이제 뭐 현금 청산 받을 거, 이런 게 정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주비 부분도 있고, 뭐 이주비는 우리가 얼마 나올지, 이자 얼마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요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우리가 어떻게 짓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빈 땅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걸 하고, 그러면 이제 모두 허가 받았죠? 이제 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주 철거합니다. 사람들 나갔으니까 철거해서 빈 땅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올리죠. 착공. 근데 이제 집을 올리니까 저희는 이제 분양을 하니까 일반 분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다 졌으면 준공. 그리고 집을 졌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입주. 그러고 나면 해산, 청산. 근데 그 마지막에 해산, 청산 말이 그냥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는다. 해산한 거, 우리 이제 사업 끝났으니까 흩어져, 이제 집행부 다 흩어져 했는데, 그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청산이라고 저것도 허가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해산한 것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법률적으로 맞는지. 그러면 그 청산하면, 제가 여기에 그 지금 조합 집행부나 임원분들이나 추진위분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거 어영부영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흘러가니까 간다? 청산하고도 2년 맞나요? 청산 후 보관 기간이? 예, 구청. 예. 예, 해산 1년. 이정고시후 1년. 예. 그러니까 구청에 저희가 청산하고 자료 주고 보관하는 기간이 저희가 지금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몇 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청산해도. 네. 추진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 다 그때 넘겨야 돼요. 조합에서 한 거. 그러면 구청에 여러분들이 그때 가셔가지고 정보공개 요청하실 수 있어요. 일반인즉슨 뭐다?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찝찝한 부분이 있다? 아파트 다 짓고도 불안하다. 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긴장하시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속 시끄럽게 살고 싶진 않아요. 끝났으면 저는 그냥 딱 털고 끝내고 싶거든요. 근데 찝찝하셔야 된다. 이게 정말 이 일이라는 게 정말 긴장하고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잘해도 욕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절차를 하나하나씩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절차를 하나씩 풀어드리면 뭐가 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다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절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비 관련된 법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준비에 관한 특례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이하 도정법, 빈집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빈집법 적용받아요. 근데 이 법들을 왜 절차법이라고 하냐면, 절차를 좀 저희가 쉬운 말로 바꾸는 거죠.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 말인즉슨 뭐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같으면 절차로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절차가 같으면 그거는 뭐죠? 어떤 법이 이름은 다른데 간판은 다른데 절차가 같아요. 이거 절차법인데 그럼 같은 거란 얘기죠. 그죠? 이름만 다르고 같은 거란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아 요거 보시면 좀 아니 야 모아타운 얘기하는데 가로주택부터 왜 나와?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로주택 절차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죠. 추진위 구성하지 않죠. 조합 설립인가 받고 건축심의 받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나면 이주 철거하고 착공 분양하고 준공 입주하고 통산 해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업이 빠르겠다. 그쵸? 원래 하는 계획들 안 하니까.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저희 모아타운이에요. 정비계획 수립하지 않죠? 추진위 구성하지 않아요. 관리계획 수립하죠. 이건 처음 보는 거네요. 요거 이따 설명드리고 조합 설립인가 하고 건축 심의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고 관리 처분 계획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입주 해산 청산. 이거 방금 봤다. 그쵸?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관리계획 하나 수립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절차 똑같죠? 그죠? 그럼 결론 뭐다? 모아타운 가로주택이다. 여기 지금 동네에서 가로주택에 대해서 그냥 가로주택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신데 절차법이고 절차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다시 모아타운 가볼까요? 똑같아요. 틀린 거 없죠? 근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하나 있죠. 그럼 결론은 가로주택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모아타운인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각자 개별 조합은 우리가 가로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네. 그렇다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를 요 다음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게 번동이거든요. 번동 조감도거든요. 지금 이 설명을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이제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 공원이랑 녹지 있죠? 여기 가운데 공원이랑 녹지 있어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잘 보세요. 뭐 선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선이 가고 이렇게 선이 가고 가로주택이네요. 그죠? 네. 얼핏 우리가 그림 딱 봤을 때 그냥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우리 구역의 구역도 다들 보셨잖아요. 그 구역도가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한 구역, 한 구역, 한 구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로주택, 우리로 치면 가로주택 7개 모아놓고 다 짓고 나면 그 도시계획이란 거를 해주잖아요. 관에서 도로 쫙 뽑아주고 그러면 한 단지처럼 보이게 한 단지가 아니고 한 단지처럼 보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가로주택이다. 그죠? 위로 아까 그 모아타운 절차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관리계획 수립이 그러면 뭐냐?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거 구역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하고 제한을 설정하고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해요. 이거 방금 처음에 들으셨죠? 그죠? 이거 정비 계획이에요. 정비 사업 절차에서. 정비 계획 세워줘. 그러니까 이거는 민관 합동이잖아요. 가로주택은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고 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관에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는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로주택이에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서울시 질의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1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구역으로 설명드릴게요. 2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임대주택 저희가 뭐 줘야 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6구역에다가 몰아줘요. 그러면 6구역 분들은 살 땅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6구역 분들이 막 7구역에 분양을 받아요. 이런 얘기들 요걸 어려운 말로 공동 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안 된다. 자기네 집에서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건 자기네 집에서 정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아까 그 번동 그림처럼 그냥 보면 대단지 같이 보이지만 각자 다 자기 집인 거예요. 우리한테 수익 난 거 우리가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 난 거 손해 난 건 우리가 부담해라는 거예요. 이거 가로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명목동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지금 원래 구역이 명목동이 7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건 예전에 명목동 시공사상정통일 때 나왔던 조감도인데 보시죠. 가운데 공원 있고 한 구역.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네.
그죠? 이거 전체 단지 아니죠? 뭐 공원 어디에다 하나 큰 거 놓고 이런 거 아니죠? 이 개별 가로주택.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림으로 좀 조감도로 아니 입체면으로 보시자고요. 요 숫자랑 요거는 제가 써놓은 겁니다. 원래 이게 관리계획 수립안 이렇게 뭐 A1, A2-1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요걸 왜 써드렸냐? 용적률이 다르죠? 그죠? 우리 들은 거 어때요? 모아타운 하면 용적률 300% 준다. 그죠? 우리가 본 포장지는 그거예요. 근데 실제 얘네가 심의하는 거 같더니 안 그러네요. 용적률이 달라요. 여기는 다 250인데 여기는 300이에요. 그죠? 개별로 봤습니다. 네. 다 일괄적으로 봤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산도 각각. 이 종상형도 개별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소위 말해서 개별안이에요. 우리가 개별 가로주택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 우리 가로주택이에요. 네. 울타리만 서울시에서 쳐주는 가로주택이에요. 했을 경우에 각자가 원래 갖고 있던 용적률들을 받는 겁니다. 네, 250. 여기는 그러면 3종이었겠죠. 네, 여기는 2종이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그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 그냥 모아타운 가로주택 절차 똑같다? 그럼 우리 가로주택이다. 요거까지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필요한 건 결국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성이 좋아져? 이거를 전문가들이 막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드립니다. 이거 가로주택이에요. 가로주택 안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올릴지가 전문가들은 고민을 하겠죠. 법률상으로 가능한지.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여기 써있다. 그쵸? 통합 정비시. 아까 개별화 봤죠? 우리가 지금 현재 법률대로 있는 통합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통합해서 정비하면 아까는 막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있었지만 지금 A1, A2, A3 이렇게 조합을 합쳤어요. 그러면 통합으로 하면 300%씩 받네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통합을 해야 종상향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네, 통합을 해야. 단독으로 해서는 종상향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뭐 가치 판단을 하거나 이게 맞습니다, 저게 틀립니다 이런 얘기 드리려고 저는 오늘 온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득드리려고 온 자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판단은 조합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합원분들이, 이게 주민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고 사인 몇 개 해주면 알아서 아파트가 생기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개개가 사업자신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조합원들이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사업자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한번 많이 도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아파트 짓고 나면 20억 한다, 뭐 15억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소비자다. 그럼 가만히 나 15억 생겨? 20억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파는 사람, 그럼 얘기가 달라져. 나는 이걸 팔아야 내 분담금이 없어. 그럼 팔릴 만한 가격에 팔아야겠죠. 그죠? 내가 김치찌개 장사를 해. 그럼 막 동네를 돌아다녀 봐요. 그러면 봤는데 다 10,000원에 팔아. 근데 내가 갑자기 나는 최고급 재료를 써서 최고급 주방장을 써서 30,000원에 팔 거야. 그런 분들 지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뜯어 말리겠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요 앞에 그게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30,000원짜리에 최고급 한돈을 쓴 김치찌개 가게라고 인테리어 하려고 해서. 그쵸? 여기에 저희 냉정하게 말해보죠. 저도 이 동네 참 좋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15억이 있으시면, 아니 20억이 있으시면 여기 사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 여기 신혼집 차리라고 하실 거예요? 20억 주고? 그죠? 네. 그 돈이면 저기 고덕동이나 환경 좋은, 아니면 송파 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는 사람들이 바보냐? 네. 그러면 적정 시세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저희는 솔직히 이런 거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진짜 저도 부담스럽지만 여기 근처는 10억 정도예요. 네.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지. 남들이 보기에도 살만한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지금 우리 거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사업자 마인드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팔 사람 마인드에서.
그럼 보세요. 지금 어쨌든 통합하면은 통합해야 종상향을 해주는 방향이다.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듣던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예전에는 그냥 뭐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니 그 서류로 얘기하자고. 서류로 말로 말고. 저는 늘 그걸 중시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서류. 말로는 막 떠들 서류 봤더니 300%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제 방법론이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방법 가능할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로 법을 살펴봅니다. 법에서 가로주택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러면 결론 나온 거 뭐예요? 전의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그림으로 보면 이 전의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 그림에서 이 다음 그림 한 번만 보세요. 뭐가 달라졌죠? 면적을 넓혔네요. 핵심은 사이즈를 늘린 거예요. 가로주택 한 구역당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집어 늘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그러면 어디까지 늘릴 수 있어? 첫 번째. 그러면 그거 늘리려 때 막 조합끼리 합치거나 막 옆구역하고도 합치고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과정은 어떻게 돼?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법에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잉크잖아요. 빠르게 가보시자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면적을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렇게 돼 있네요. 하지만 법에서는 언제나 단서 조항을 봐야 됩니다. 다만 요 구역이 관리지역일 경우에는 2만까지는 할 수 있대. 그럼 모아타운은 관리지역이다. 그쵸? 그럼 우리 2만까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이거 넣은 게 관리지역으로 요건을 갖췄을 때 4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이런 거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더라고. 4만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봐드릴게요. 뭐죠? 4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뭘까? 시장군수가 아니면 토지주택공사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할. 나왔다. 시장이나 군수나 LH공사 같은 공공에서 그 현장에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뭐예요?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민간 사업이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앞뒤 다 자르고 4만만 보여준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죠. 보세요. 공공으로 시행할 때 저희 쭉 보시면 이거 다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 이 다음으로 그냥 여기 18조 18조하고 17조 따르라고 돼 있거든요. 그 가능한 경우 시장군수나 공공이 천재지변이 이렇거나 한 사업 조합은 설립했는데 3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 못 받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거 4만 받으려고 일부러 싸우실 거예요? 기우제 지낼 겁니까? 그죠? 이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공공이 개입을 하는 경우 4만까지예요. 여기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조금 익히셔서 편해지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제가 정말 귀찮으시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저는 이거 전세 사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전세 사기 막상 다 당하시면 되게 안타깝죠. 그죠? 옆에서 보긴 안타깝지만 그 법에서 보호해 주나요? 결국은 개인의 잘못이다잖아요. 당신이 당신 권리를 안 알아본 게 잘못이다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본인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이 과정 중에 익혀드린 거예요. 법은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 한 번씩 시도해 보실만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차법이라고 순서에 대한 법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법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순서를 몰라요. 근데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가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위 단계다? 그럼 추진위에 대한 법을 보시고 그 다음 조합 설립인가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신 요거 빨리 안 됩니다. 천천히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법률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과정을 한번 체험시켜 드리려고 요거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으로 그냥 넣어주세요. 통합. 이제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는 확인했다. 그쵸? 2만까지 된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합해야 종상향 해준다고 지금 뭐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계획 수립되는데 딴 데에도 그러겠고 지금 시범단지도 이렇게 그림이 나왔고 다
다 그러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의사한테 저 이 수술 받으면 절대 안 죽나요? 그러면 100%는 아닙니다. 이 얘기죠. 네. 사망 확률이 0.8% 됩니다. 이 얘기예요.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통합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이번에 대통령령이에요. 서로 연접한 사업 시행 구역을 연접한 구역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해라. 그러면 우리는 시도조례 정한다? 그러면 시장이죠. 네, 시청에서 정해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어봤더니 두 개의 조합을 합치려면 한 개의 조합은 냅두고 다른 한 개의 조합을 80% 동의와 3분의 2 면적 동의를 받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저희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보만 전달 드려요. 오케이. 이제 방법까지 알았어요. 어디까지 늘릴 수 있고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시겠어요? 네. 저희 구역도 한번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구역으로 넘어옵니다. 저 토지 동의율 80%하고 면적 3분의 2라는 거 이거 현실성 있나요? 지금 단계에서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확인해 볼게요. 다시 지금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연번 동의서 있다. 몇 분이나 써주시고요. 그죠? 근데 80% 동의 가능할까요? 안 돼요. 편입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조합이 형성이 되면 통합이 안 돼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현장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고민이에요. 제가 작년 9월에 모아타운 심포지엄이라는 데를 갔어요. 서울시청에서 하는. 거기 가서 내용이 뭐였냐면 무슨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을지, 뭐 유럽형의 중정형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뭐 어떤 뭐 대학교 학생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우리도 언덕 있잖아요. 뭐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단지별로 짓고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오고 왔는데, 거기에 모아타운 사업을 만든 서울시 전략주택 팀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 당연히 모아타운 조합장님들 많이 오셨겠죠. 그거 보러. 근데 딱 왔는데 마지막 질의 동안 30분 동안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설명하신 교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 야, 이거 통합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거 현실성이 없다. 다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이거 완전 산으로 갔어요. 회의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모두가 이해할 때 안 이해할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네. 다들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구역 정말 이상적인 상황을 말해볼게요. 정말 이상적인 상황. 지금 현실을 좀 무시하고. 저희 구역도 조합 설립이 됐으면 안 돼요. 네. 1구역에 조합 하나 설정을 하고 2만이니까 저희가 5만 6천이에요. 전체 면적이. 근데 요 도로들, 요런 도시계획 도로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겨야 돼요. 요 두 제안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충 봤더니 5만 6천이니까 3개로 나누니까 2만씩 나오겠네요. 그죠? 거기에 이 도로는 또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없어요. 상단 중단 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진짜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이 구역 저희도 조합이 설립됐으면 안 돼요. 한 개 조합만 설립되고 나머지 구역을 편입했었어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그냥 기준으로 5구역이 조합 설립됐다고 보고 5구역이 조합 설립해서 한 개 구역 설립. 심지어는 지금 3호구역은 조합 설립도 안 됐으니까 그냥 차라리 통합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그죠? 어차피 뭐하러 복잡하게 해요? 그리고 4, 7구역 있으면 4구역 접수니까 7구역 편입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통합을 위해서. 그죠? 그죠?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조합 설립을 하자고 합니다. 다 죄다 조합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80% 동의 어떻게 다 받으실 거예요? 3분의 2 면적 동의 어떻게 다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되는 건 우리들한테 이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누군가는 조합 설립을 하자고 하고 있다. 저기 오셨어요. 네. 하자고 있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이익이다? 업체의 이익이다. 네. 업체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1구역에서 예전에 어느 어머니가 한번 찾아오셨는데 제가 진짜 맞는 말이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업체는 얼마든지 달라 그럴 수 있지. 그거 달란다고 주는 니네가 바보 아니야?
니네가 그거를 정리를 해야지. 100억을 달라 그러든 200억을 달라 그러든 니네가 알아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아니 그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왜 달란 대로 주냐? 오 미친. 제가 반박을 못해. 만든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조합 설립하면 된다 안 된다? 통합해야 용적률 주는데 통합을 하는데 방해되는 건 조합이죠. 그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여태껏 내려도 실제로 이번에 회의 가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여기 뭐 이사님들도 보이고 위원장님도 보이는데 같이 보신 그림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네. 초안이 나왔어요. 초안.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초안이에요. 이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이걸로 수정을 할 건데 저는 이 그림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로 남겨야 되고 우리가 사업성이 좋으려면 2만까지 최대한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5만 6천이면 3개 자르면 이 그림이에요. 그죠?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초안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계신 뭐 위원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의견도 이제 게시할 거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딱 여기까지예요. 이제 화두를 던진 겁니다. 정보만 드리고 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지금 모아타운이란 뭐고 가로팅은 뭐다라는 상황. 예. 요걸 아시고 저기 그